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주어졌을까?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이는 마치 참가상이나 나눠주는 시시한 우주적 복권 같은 그런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이란 날 것 그대로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자비도 없이 당신의 세계에 혼돈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선택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시간표 위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관계를 겪었거나 혹은 지금도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충분히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충분히 선하지 못해서 오직 빼앗는 법만 아는 사람과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내가 그 모든 고통과 교묘한 조종,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혼란을 견뎌내야만 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질문이며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피상적인 설명 이상의 깊이 있는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진실이 있어서 일단 그 진실을 듣고 나면 당신의 경험을 이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당신을 잠시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또 하나의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겪은 가슴 아픈 배신과 감정적 혼란의 모든 순간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을 재건하고 사회적 통념과 두려움, 자기의심의 겹겹이 쌓인 껍질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일 것입니다. 터무니없거나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과 당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과거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 또한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관계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허공에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인간의 행동과 심리학,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들을 연구한 결과에서 비롯된 통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결정하는 패턴들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찰나의 변화. 어쩌면 당신은 그 순간을 놓쳤을 수도, 혹은 그저 사소한 일이라 치부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서서히 잊기 시작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게 진행되죠.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앞세우고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면의 목소리, 즉 직감을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소한 자기 포기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경계, 당신의 가치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내어주고 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것이 친절한 행동이며 사랑의 모습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감을 무작위로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미로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권능을 완전히 주장하지 않은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자신을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열린 마음과 관대함, 그리고 당신의 목보다 더 많은 감정적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균형추가 없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성장을 목전에 둔 가장 무르익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거대한 각성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감탄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서 아직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 삶에 나타난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운명이나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폭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현실의 고요한 수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흰말입니다. 표면적으로 폭풍은 파괴적입니다. 나무를 뿌리 뽑고 거리를 침수시키며 폐허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폭풍은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고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며 새로운 생명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 존재의 기반에 있는 균열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림자 속에 숨겨두었던 부분들, 즉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등을 환한 빛 아래로 끄집어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가면 아래 묻어두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표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절규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교묘한 조종, 그들이 동원했던 모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고 당신이 회피해왔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만들고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으며 그 잔을 채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화가 났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라는 증거인 양 처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가슴 아픈 배신과 혼란의 모든 순간이 저주라기보다는 당신의 길을 바로잡아주는 방향 전환의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직업,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것들은 어느새 당신이 안주하는 편안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타협하고 변명을 만들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주, 혹은 삶 그 자체, 혹은 당신이 믿는 신, 그 어떤 존재라도 좋습니다. 그 존재는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좋아, 속삭임으로도 알려졌고 작은 신호들도 보냈지만 이제는 이 판을 전부 뒤엎을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그것이 그 고통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 관계 속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표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당신 내면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그 무언가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도하게 베푸는 버릇,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닥을 쳤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으며 그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재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과 의도, 그리고 명확함으로부터 재건합니다. 치유란 혼돈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능장애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것에서 나는 왜 사랑을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선언하는 순간 개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당신의 치유된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강렬함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꿀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괴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낡은 사슬을 끊는 사람, 악순환을 멈추는 사람, 대물림되는 트라우마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사람, 나에게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일이 당신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배신과 조종, 가스라이팅과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그 관계 속에 놓였습니다. 끝없이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더 큰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고 한때 두려움 때문에 내주었던 당신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퍼져나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 당신의 공동체, 그들 모두는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행한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중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을 발견했다면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내가 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식이야말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안에 그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깊이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부터 바꾸기로 결심한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든 혹은 단순히 기능장애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든 좋습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승리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깨닫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발걸음에 깊은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주어졌을까?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이는 마치 참가상이나 나눠주는 시시한 우주적 복권 같은 그런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이란 날 것 그대로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자비도 없이 당신의 세계에 혼돈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선택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시간표 위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관계를 겪었거나 혹은 지금도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충분히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충분히 선하지 못해서 오직 빼앗는 법만 아는 사람과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내가 그 모든 고통과 교묘한 조종,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혼란을 견뎌내야만 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질문이며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피상적인 설명 이상의 깊이 있는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진실이 있어서 일단 그 진실을 듣고 나면 당신의 경험을 이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당신을 잠시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또 하나의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겪은 가슴 아픈 배신과 감정적 혼란의 모든 순간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을 재건하고 사회적 통념과 두려움, 자기의심의 겹겹이 쌓인 껍질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일 것입니다. 터무니없거나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과 당신이 이곳에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과거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 또한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관계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허공에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인간의 행동과 심리학,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들을 연구한 결과에서 비롯된 통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결정하는 패턴들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찰나의 변화. 어쩌면 당신은 그 순간을 놓쳤을 수도 혹은 그저 사소한 일이라 치부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서서히 잊기 시작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게 진행되죠.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앞세우고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면의 목소리, 즉 직감을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소한 자기 포기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경계, 당신의 가치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내어주고 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것이 친절한 행동이며 사랑의 모습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감을 무작위로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미로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권능을 완전히 주장하지 않은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자신을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열린 마음과 관대함, 그리고 당신의 목보다 더 많은 감정적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균형추가 없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성장을 목전에 둔 가장 무르익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거대한 각성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감탄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서 아직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 삶에 나타난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운명이나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폭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현실의 고요한 수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폭풍은 파괴적입니다. 나무를 뿌리 뽑고 거리를 침수시키며 폐허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폭풍은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고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며 새로운 생명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 존재의 기반에 있는 균열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림자 속에 숨겨두었던 부분들, 즉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등을 환한빛 아래로 끄집어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가면 아래 묻어두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표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절규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교묘한 조종, 그들이 동원했던 모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고 당신이 회피해왔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만들고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으며 그 잔을 채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화가 났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라는 증거인 양 처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가슴 아픈 배신과 혼란의 모든 순간이 저주라기보다는 당신의 길을 바로잡아주는 방향 전환의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직업,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것들은 어느새 당신이 안주하는 편안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타협하고 변명을 만들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주, 혹은 삶 그 자체, 혹은 당신이 믿는 신, 그 어떤 존재라도 좋습니다. 그 존재는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좋아, 속삭임으로도 알려줬고 작은 신호들도 보냈지만 이제는 이 판을 전부 뒤엎을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그것이 그 고통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 관계 속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표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당신 내면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그 무언가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도하게 베푸는 버릇,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닥을 쳤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으며 그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재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과 의도, 그리고 명확함으로부터 재건합니다. 치유란 혼돈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능장애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것에서 나는 왜 사랑을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선언하는 순간 개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당신의 치유된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강렬함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꿀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괴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낡은 사슬을 끊는 사람, 악순환을 멈추는 사람, 대물림되는 트라우마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사람, 나에게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일이 당신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배신과 조종, 가스라이팅과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그 관계 속에 놓였습니다. 끝없이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더 큰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고 한때 두려움 때문에 내주었던 당신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퍼져나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 당신의 공동체, 그들 모두는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행한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중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을 발견했다면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내가 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식이야말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안에 그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깊이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부터 바꾸기로 결심한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든 혹은 단순히 기능장애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든 좋습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승리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깨닫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발걸음에 깊은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주어졌을까?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이는 마치 참가상이나 나눠주는 시시한 우주적 복권 같은 그런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이란 날 것 그대로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자비도 없이 당신의 세계에 혼돈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선택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시간표 위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관계를 겪었거나 혹은 지금도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충분히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충분히 선하지 못해서 오직 빼앗는 법만 아는 사람과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내가 그 모든 고통과 교묘한 조종,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혼란을 견뎌내야만 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질문이며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피상적인 설명 이상의 깊이 있는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진실이 있어서 일단 그 진실을 듣고 나면 당신의 경험을 이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당신을 잠시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또 하나의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겪은 가슴 아픈 배신과 감정적 혼란의 모든 순간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을 재건하고 사회적 통념과 두려움, 자기의심의 겹겹이 쌓인 껍질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일 것입니다. 터무니없거나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과 당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과거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 또한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관계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허공에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인간의 행동과 심리학,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들을 연구한 결과에서 비롯된 통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결정하는 패턴들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찰나의 변화. 어쩌면 당신은 그 순간을 놓쳤을 수도 혹은 그저 사소한 일이라 치부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서서히 잊기 시작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게 진행되죠.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앞세우고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면의 목소리, 즉 직감을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소한 자기 포기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경계, 당신의 가치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내어주고 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것이 친절한 행동이며 사랑의 모습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감을 무작위로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미로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권능을 완전히 주장하지 않은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자신을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열린 마음과 관대함, 그리고 당신의 목보다 더 많은 감정적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균형추가 없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성장을 목전에 둔 가장 무르익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거대한 각성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감탄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서 아직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 삶에 나타난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운명이나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폭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현실의 고요한 수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폭풍은 파괴적입니다. 나무를 뿌리 뽑고 거리를 침수시키며 폐허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폭풍은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고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며 새로운 생명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 존재의 기반에 있는 균열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림자 속에 숨겨두었던 부분들, 즉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등을 환한빛 아래로 끄집어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가면 아래 묻어두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표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절규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교묘한 조종, 그들이 동원했던 모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고 당신이 회피해왔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만들고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으며 그 잔을 채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화가 났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라는 증거인 양 처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가슴 아픈 배신과 혼란의 모든 순간이 저주라기보다는 당신의 길을 바로잡아주는 방향 전환의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직업,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것들은 어느새 당신이 안주하는 편안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타협하고 변명을 만들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주, 혹은 삶 그 자체, 혹은 당신이 믿는 신, 그 어떤 존재라도 좋습니다. 그 존재는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좋아, 속삭임으로도 알려졌고 작은 신호들도 보냈지만 이제는 이 판을 전부 뒤엎을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그것이 그 고통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 관계 속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표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당신 내면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그 무언가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도하게 베푸는 버릇,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닥을 쳤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으며 그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재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과 의도, 그리고 명확함으로부터 재건합니다. 치유란 혼돈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능장애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것에서 나는 왜 사랑을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선언하는 순간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당신의 치유된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강렬함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꿀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괴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낡은 사슬을 끊는 사람, 악순환을 멈추는 사람, 대물림되는 트라우마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사람, 나에게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일이 당신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배신과 조종,
가스라이팅과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그 관계 속에 놓였습니다. 끝없이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더 큰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고 한때 두려움 때문에 내주었던 당신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퍼져나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 당신의 공동체, 그들 모두는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행한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중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을 발견했다면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내가 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식이야말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안에 그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깊이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부터 바꾸기로 결심한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든 혹은 단순히 기능장애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든 좋습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승리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깨닫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발걸음에 깊은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주어졌을까?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이는 마치 참가상이나 나눠주는 시시한 우주적 복권 같은 그런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이란 날 것 그대로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자비도 없이 당신의 세계에 혼돈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선택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시간표 위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관계를 겪었거나 혹은 지금도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충분히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충분히 선하지 못해서 오직 빼앗는 법만 아는 사람과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깊이